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진행하는 방송을 지켜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완전히 이 상권 분립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요, 국가 기본 질서가 가면 갈수록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다 대학 졸업했으니까 배울 만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기본 상식은 있다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 돌아가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또 TV를 보면서 국민의힘 상임고문이라는 어르신들이 그런 발언하는 모습을 볼 때, 아직도 대한민국이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참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당선 이후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가 반 세력들, 종북 세력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믿는 게 뭐냐, 그분의 장단점이 다 있죠. 인간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대통령 통수권자는 고급 정보가 대단하게 많습니다. 국정원의 정보도 있고, 보안사, 많잖아, 이런 기관들이. 이런 기관들로부터 고급 정보가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나는 오늘 국회 탄핵안 방송을 여러 채널을 제가 한번 처음으로 모니터를 해 봤는데요. 방송이나 언론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편파적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공정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참 그게 문제죠. 특히 언론도 언론이지만 이 방송이 크나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방송은요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됩니다. 권익보호. 그리고 민주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돼요. 그런데 민주적으로 여론을 형성하지 못한 게 그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방송이. 그리고 국민문화 창달에 기여해야 되고 말이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좋은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20-30만 명이 모였을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인파가. 저는 오늘 거기를 가고 싶었지만 외부 강의가 이미 스케줄이 잡혀서 강의 때문에 부지런히 강의 마치고 이 대통령 탄핵 방송을 제가 지켜보면서 여러 채널을 보면서 모니터를 해봤는데 민주적으로 여론 형성이 안 됐더라 하는 겁니다. 어느 방송에서는요, S방송에서는요, 윤석열 퇴진하라, 탄핵 가결시켜라, 깜빵에 집어넣어라 하고 여러 군데 부산, 대전, 광주 국회 앞 이렇게 방송하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부결시켜야 된다, 이재명이를 구속시켜라, 이런 거는 전혀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민주적으로 여론 형성이 방송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공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모든 방송에 나와서 좌파다, 국민의힘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다, 시사평론가다. 다 헛소리입니다. 맞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 가식이고 가짜고 허위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그냥 자기가 아는 상식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1대 4월 15일 21대 부정선거, 22대 4월 10일 날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은 기본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박탈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참정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국회의원 300명 중에 대통령 탄핵을 부결이냐 가결이냐 투표했는데 거대 야당 192명은 다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죠.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세 사람이 투표를 해서 현재 195명 투표한 걸로 지금 현재 9시 현재 하고 있는데, 아마 국회의원식 의장은 그러니까 내일 새벽 0시 48분까지가 국회법에 의해서 72시간 종료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뭐 지키면서 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다리겠다 뭐 이건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방송을 봤는데, 자, 가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누굽니까? 박찬대. 이번에 오늘 탄핵안이 부결이 되게 되면 임시국회가 12월 10일까지인데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지인데 임시국회 12월 11일 날 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 뭘로? 여러분,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박찬대도 무식한 친구입니다, 이게. 법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탄핵 소추하려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하는 건데, 이번에 비상계엄 했다고, 잘못했다고 이러한 비상계엄을 왜 했느냐? 비상계엄 가지고 지금 탄핵을 소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 부결이 되면은 11일 날 재발의하겠다? 이 무식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일사 부재래의 원칙에 의해서 탄핵 소추하겠다고요?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박찬대, 자, 그런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재발의를 합니까? 어떻게 재발의하냐고요. 야, 참.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인천 연수구에서 가짜로 당선됐잖아, 당신. 그리고 오늘 투표 끝나고 말이죠. 국민의힘 의원들 와서 투표하시라고 독려하겠다고 나선 그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누굽니까?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인가요? 이 친구 가짜로 당선된 의원이요. 내가 방송했어요. 뭐 내란 수계 하면서 뭐 그렇지. 원래 국회의원은 1인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에 의해서 표 행사를 해야 된다 하고 강력하게 막 외치더라고요. 제가 손발이 떨리더라고. 몸이 떨리더라고. 저 가짜 국회의원이 나서는 걸 보고 말이죠. 그리고 이거 누굽니까? 네, 다 기록해놨어요, 이거. 자, 그리고 좋아요.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투표했죠. 젊은 그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투표하고 와서 나중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나는 투표했는데 대통령 탄핵을 부결 투표 반대했다. 그러면서 나는 진정한 보수주의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진영 논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무슨 얘기했느냐? 이제 맹구 다 했는데, 헌정 질서, 민주주의, 여기에 제가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 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요, 진정한 진보들 좋아합니다. 저는 보수지만 진정한
진보들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김상욱 그 젊은 의원이 말이죠.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 부결을 시켰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정치 생태계가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해서 정말 제가 바로 그냥 김상욱 의원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내가 무슨 문자를 보냈느냐. 탄핵을 가결시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부정선거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모 방송에서는요 계속 우파 유튜버들의 그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이거 헛소리입니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을 안 했다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숫자만 가지고도 조사하면 부정선거가 되는지 전산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국민의힘 상임 고문 어른들 그리고 현재 주호영 국회의장, 부의장, 6선 의원들 많지요. 5선 의원, 나경원. 제가 나경원 지역구 동작구도 나경원 후보가 몇 표를 이겼는데 얼마가 진짜고 얼마가 가짜가 내가 다 방송 숫자로 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버 압수수색 안 해도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네. 다 나온다고요. 이거를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참패했죠. 그래서 국회의사당 진입했죠. 이거 부정선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20일 날 뭡니까? 취임식 합니다. 취임하고 나서 어떤 걸 발표할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이번 선거하는데요. 변호사를 6,500명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막았다고요. 그래서 당선됐다고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에?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자, 그리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장에가 투표하니까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포옹하고 말이야. 투표했다고 말이죠. 근데 발표했잖아 본인이. 나는 부결시켰다고 말이야. 에이? 안철수 의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철수 의원한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탄핵을 부결시켜야 된다고. 문자 제가 보냈습니다. 자진 사퇴하라고요? 응? 당에다 위임하고 뭐 자진 사퇴해라. 소신껏 하는 거지요. 당론으로 정했으면 따라야지. 안철수 의원 꼭 제가 볼 땐 뭐 개인적으로 좀 뭡니까? 좀 아이고 그 배웠다는 사람이 말이죠. 에? 제가 볼 때 이거 그 초등학생이 발언하는 것 같아요. 에? 글쎄 자기 나름대로는 철학이 있겠죠. 어느 때는 한때 참 사고가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칭송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참 꼬라지가 별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 말이죠.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말이요. 총동원해가지고 말이죠. 윤석열 탄핵하고 말이죠. 탄핵해라, 퇴진해라, 깜빵 가자. 이런 편말, 이런 티켓을 보면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박성준 의원, 동대문가 그러죠, 이 친구. 이거 뭐 박성준, 그렇죠, 박성준. 이 친구도 가짜 국회의원이에요. 거기다가 말이죠, 가짜 국회의원 파주에서 당선된 그 김성애, 에?
CBS 녹화 뉴스에는 매일 누굽니까? 김현정 뉴스인가 매일 저녁에 방송, 아니다. 그렇죠. 아니야. 아침 말고요. 저녁에 방송하는 게 있어요. 김성애 나와가지고, 말주변이 대단하죠, 이 친구도. 이거 가짜로 당선된 거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가짜로 당선된 의원들이 말이죠. 국민의힘 나와서 투표해라. 자기들 지금 위험하거든. 네. 지금 이제, 누굽니까? 이재명이는 말이죠. 3개월 안에 2심 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판결 납니다. 판결 난다고. 네. 지금 대한민국이요. 만약에 오늘 부결이 안 되고 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조기 선거, 탄핵을 당하게 되면 이제 헌재까지 넘어가야 되겠지만, 헌재에서 인용이 되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었다. 그러면 아웃입니다, 아웃. 그러나 이제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게 되면 다시 이제 원상태로 와서, 업무를 보겠죠. 그러나 탄핵이 가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하겠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 아웃이라 이 말이죠. 아웃.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전에 만약에 인용돼가지고 대통령 선거하게 되면 이재명이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이한테 대통령을 헌납할 수는 없습니다. 내줄 수가 없습니다. 범법자한테. 그러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지금 말이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965년에 설립된 것이에요. 창립했죠. 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59년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앞서갔는데 지금 대만에 80몇 년도에 설립된 반도체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4배가 뒤지고 있습니다. 4배가. 이건 뭐냐? 이게 대한민국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고 육성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을 해체하려고 하고 연방제를 하려고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하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니까 말이죠. 방송 보니까 광주, 대전 젊은 친구가 말이죠. 나는 민주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지금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현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국가 반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고정간첩이 수만 명이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5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더 늘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에도 고정간첩들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으로부터 정찰국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에 국가정보원법을 개정시켜가지고 수사권을 박탈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 국정원에서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간첩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인들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평생을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는 입법 칼럼을 30년 글을 써온 사람이고 평생을 책을 쓰는 사람이고 그런데 22대 국회에 들어서 별로 칼럼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쓸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법안이 발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서요. 대표 발의하는 발의 중에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재명 방탄을 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탄법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알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먹기 살기도 어려운데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식층들도 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당만을 위해서 이런 국가의 미래 발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추락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의사당은 1시간 뒤에 특수병들이 들어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분 만에 진입을 했습니다. 10명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확한 정부인지는 모르겠지만 IT 전문가들 47명이 투입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밝혀지겠죠. 청문회를 하든 뭘 하든 밝혀지겠죠. 내가 이거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이 47명이 투입되었다. 그 전문가들입니다. 포렌식 하면 다 나오겠죠. 그러나 포렌식 안 해도요.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또 10월 16일 날 교육감 선거 서울 종로구 내가 방송했지요. 진짜 표에 한 표 가짜. 강남구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이 많은 데는 6표인가 7표인가에 가짜표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세계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이거를 파헤친 사람입니다. 제가. 그리고 공병우 박사 4년 2개월 동안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경제학자인데 4년 2개월 동안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나 저나 뭘 원하는 게 있습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알고 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우리 국민들에게 일깨우고 깨우치고 알려서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닙니다. 뭐 일부는 있을 수도 있겠죠. 보상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뭐 보상받는 건 전혀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성공 후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앞에 나와서 가짜로 당선된 그 의원들 볼 때 역겹습니다. 비탄스럽습니다. 통탄스럽습니다. 가짜 국회의원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국가 반세력들을 척결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분의 철학일 겁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뚝심 있는 그리고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특수부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분의 특별한 고급 정보와 전략과 전술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나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되었다면 정말 슬픈 날이죠. 그러나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는 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을 탄핵을 외친 사람들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 진실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론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후에 동아일보에 사설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이 사설에도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다.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하는 사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점검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언론에서 부정선거를 은닉하고 은폐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소개할까요? 언론사 대표들을 46명을 데리고 박아무개가
북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깊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유튜브를 하더라도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이 탄핵 비상계엄 선포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을 내다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한 액션을 취했다는 거에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건 훗날 후대의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날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한미동맹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혁명으로 산업의 선구자로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께 우리는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가느냐? 천만의 말씀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전교조 있죠, 전교조. 이 교과 과정도 잘못된 게 많습니다, 이게. 저는 87년, 88년 그 당시 전교조가 처음 만들어질 때 초대 전교조 회장인가요? 대표 교사들하고도 많은 미팅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종북 세력들 이게 다 흡수당한 겁니다. 세뇌당한 거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이런 방송을 내가 지켜보면서요, 참 제 속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참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돼요. 하여튼, 늦은 시간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